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재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지속되는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생산팀 최우경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기획생산팀 김복균 팀장입니다.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구성 현황입니다. 이사회 임원은 총 12명으로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총 20명 4개 팀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인사, 예산, 결산, 계약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생산팀은 학교급식, 생산자, 소비자 교육, 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 기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팀은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직거래 관련 사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직원은 총 25명으로 사무보조 및 순환수집, 직매장 개선안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원 정규직 20명과 정원 외 기간제 25명까지 총 4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입니다. 전년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 15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25년은 1월부터 5월까지 매출 4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억 169%의 신장한 수치입니다. 주요 원인은 전년에 신규 개장한 이충, 고덕, 시청점 영업 시작과 기존 5성 배달의 매장도 시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다음 로컬푸드 시민 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86,400명의 시민이 매장을 이용하였고 올해 2025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16만 8,859명의 시민이 매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만 2,400명인 95% 신장한 수치입니다. 주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신규 매장 개장과 기존 매장 활성화입니다. 4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입니다. 전년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302명 수료, 올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는 6회 326명이 수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 신장한 수치입니다. 다음 소비자 식생활 교육입니다. 전년 2024년 하반기 진행으로 1월부터 5월까지는 미진행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은 1월부터 5월까지 3회 8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딸기 수확 체험 및 찹쌀떡과 케이크 만들기, 로컬푸드를 이용한 한식 탕평채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판매 확대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학교급식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70개 학교가 참여 중이며 5월까지 62억 상당의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7페이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1개 사업, 계속 사업 10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8페이지 평택구 휴게소 직매장 운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휴게소 내 직매장 운영을 통해 우리시 농산물에 대한 대내외 관심 및 접근성을 증대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전국 최초로 평택시 휴게소 건물 내부 전문 식당과 편의점 앞에 총 10평 규모로 9월 중순 개장 예정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초기 시설 비용을 포함해서 약 6,5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7월 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8월 직원 채용 및 영업 준비, 9월 중순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일 9시간, 휴무일 없이 주 7일을 직원 2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품은 재단에서 일별로 배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휴게소 인근 일부 농가는 직접 출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통합버스가 아닌
재단 자체 포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로컬푸드 회원 통합 관리 및 경기도 할인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휴게소 직매장 특성에 맞춰 농산은 물론 떡과 군란 등 간편 취식 상품도 구성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직매장 중심으로 또한 전시관 역할도 할 수 있는 복합 형태의 매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대내외 유동 인구가 많은 휴게소 내 위치한 직매장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의 홍보 마케팅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매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 포장재 구매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포장재 통일 관리를 통한 로컬푸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6,6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유통지원 사업으로 참여하였으나 올 초부터는 재단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 20만 5천 장을 진행, 2024년 동판 제작을 통한 사업비를 진행했으며 2025년 5월 기준으로 21만 장을 진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직매장 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업인 안정적 소득 창출 기여를 위해 현재 재단은 총 5개의 직영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69억, 구매 이용객 36만 명입니다. 1호점 5성점입니다. 5성점은 2021년 4월 개장하였습니다. 76평 규모로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1층에 직매장, 소포장실, 하역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는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총 5명입니다. 2호점 배달의점입니다. 배달의점은 2023년 6월 개장하였습니다. 43평 규모로 배달의 도서관 앞 유유지에 있습니다. 직매장, 소포장실, 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총 6명입니다. 3호점 이충점입니다. 이충점은 2024년 4월에 오픈하였습니다. 1층 직매장 96평 규모로 2충 레포츠 공원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축산 코너를 포함한 직매장 2층에 카페 등 시민 이용 편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총 8명입니다. 4호점 고덕점입니다. 고덕점은 2024년 6월에 오픈하였습니다. 37평 규모로 고덕 신도시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총 5명입니다. 5호점 시청점입니다. 시청점은 2024년 8월 오픈하였습니다. 12평 규모로 시청 본관과 신관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1명입니다. 17페이지 명절 선물 세트 판매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선물 세트 판촉 행사를 통한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시 로컬푸드 소비 촉진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3,653건 판매 1억 1,100만 원, 2024년 2,215건 판매 6,300만 원, 2025년 설 명절 1,364건 판매 4,200만 원의 매출입니다. 19페이지 직거래 장터입니다.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로컬푸드 소비 촉진은 물론 도농 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사 연계 직거래 장터 개설로 로컬푸드 판매 확대 및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26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3년 39회 개최 8,700만 원 매출, 2024년 55회 개최 1억 1,600만 원 매출, 2025년 5월 말 기준 27회 개최 8,500만 원의 매출입니다. 21페이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시범 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학기에 맞춰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3월 첫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70여 학교가 참여 중이며 3월 2억 1천만 원, 4월 2억 3,100만 원, 5월 1억 7,800만 원 계약 물량을 공급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특산물 기획 생산입니다. 품목별 기획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직매장 안정적 출하를 제고하고 로컬푸드 생산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누적 등록 생산자 454명의 등록 품목 3,512품목, 2024년 누적 등록 생산자 619명의 등록 품목 3,000품목, 2025년 5월 기준 등록 생산자 648명의 등록 품목 3,247품목입니다.
25페이지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로컬푸드 품질 관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528건을 검사하였고 적합률은 94.2%, 2024년 1,176건을 검사하였고 적합률은 94.7%, 2025년 5월 말 기준 452건을 검사하였으며 적합률은 95.2%입니다. 안정성 검사에 대한 농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적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생산자 교육입니다. 재배 기술, 품질 관리, 판매 전략 등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4월 네 번째 목요일 정례 교육을 진행하고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3회 교육 참여자 445명 수료, 2024년 13회 교육 참여자 544명 수료, 2025년 5월 기준 6회 교육 3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식생활 교육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체험 교육을 통해 소비자 로컬푸드 인식 및 소비 촉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8회 교육 참여자 313명 수료, 2024년 16회 교육 참여자 378명 수료, 2025년 5월 기준 3회 교육 참여자 88명 수료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로컬푸드 마케팅입니다. 로컬푸드 홍보 마케팅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공감대 형성 및 시민 로컬푸드 참여와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못난이 농산물 판로 확대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가격 책정 및 품위 선별을 기본으로 가치 소비, 환경 보존 등 사회적 가치 측면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 로컬푸드만의 특화 상품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환 센터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식사 맛있게 드셨죠?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규모가 자꾸 이제 커져요. 규모가 좀 커지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뭐 센터장님 어떤 이제 마인드나 이런 부분도 이제 다 갖고 계시겠지만은 요즘에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고독점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신규 매장 평택호 휴게소 신규 매장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뭐 계획은 뭐 사실 뭐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거기 휴게소가 좀 그 뭐 관광객이라든지 그 휴게소를 걸쳐서 경유해서 이동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은 거로 현재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물론 이제 뭐 평택시 농산물 그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 그 재단에다가 우리가 지금 연간 얼마 지금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죠?
총 인건비까지 다 해서 한 26억 정도. 현재. 전체가 26억. 네. 그 올해 본 예산에 35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전체 이제 저희가 네. 뭐 번 돈까지 다 합치면 네, 그렇고요. 출연료는 받은 건 한 26억. 그리고 지금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다가 물품을 진열하는 농가가 몇 개 농가죠? 현재는 한 600농가 정도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은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을 많이 해요. 로컬푸드 매장을 같이 이제 그 하나로마트 직매장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점포를 거기다가 넣고 일부 그 진열장을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뭐 경비나 이런 거는 농업 하나로마트에다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현재 지금 우리 저 평택시에 뭐 큰 대형 백화점은 없지만은 뭐 요즘에 최근에 오픈한 뒤 코스트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마트, 롯데마트, 지금 공도 쪽에 그 큰 그 매장이 뭐죠? 스타필드. 스타필드. 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하나로마트 매장도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어요. 직매장이. 하나로마트에서도 물론 이제 100% 우리 농산물을 진열을 안 하지만은 하나로마트에는 타 지역 농산물이 많이 유입이 되지만은 어떤 그 영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다 농협에서 우리 4대 농협 축협 뭐 이런 데서 지금 축소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평택시하고 농협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 마트에 어쨌든 그 매장 규모에 대한 넓이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로컬푸드 매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신규로 우리가 지금 뭐 임대 사업하는 그 뭐 건축주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규로 매장을 꾸려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자한다는 거는 불확실하다는 그런 그 예감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10평 규모 해야 지금 평택시청 그 임시 판매점 거기가 몇 평이죠? 12평 정도 되고 그 정도 규모밖에 안 있어요. 되지 네, 않습니까? 조그맣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또 거기 지금 거기 오성점에서 몇 킬로나 되죠? 거리가 한 8km 정도 되고. 8km 되죠. 그러면 지금 오성점에서 안중 농협에도 또 로컬푸드 우리 저 물건 매장 진열하는 데가 있죠. 네, 그 샤벤샵으로 운영하고. 거기는 몇 킬로나 돼요? 거기도 한 8km 정도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서 저기 휴게소까지 휴게소까지 한 8km 정도. 8km. 예. 그 사실 뭐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네. 짧은 거리는 아니고 그 유통 과정 물건을 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뭐 우리가 오성점에서 세팅을 하던 이충점에서 저기 세팅을 하던 농가에서 갖고 들어온 물건을 가지고 어차피 하루에 2번 3번을 거길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뭐 거리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휴게소에 이제 매장을 내게 된 이유가 어쨌든 전국 휴게소에 다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농가분들이 어쨌든 이제 시에다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냐면 예당호 휴게소가 있어요. 똑같이 졌어요. 휴게소 똑같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을 아주 크게 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갔다 온 농업인들이 우리 평택시는 뭐냐 막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예. 예당호는 관광지예요. 근데 아니 거기는 휴게소 자체가 호수가 그러니까 아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당호에서 수입되는 거 가지고 아마 거기 예산시에서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그 출렁다리 하나 놓고. 예, 근데 예당호에 있는 게 아니고요.
휴게소 옆에 이름만 이제 예당호 휴게소지 뭐. 근데 거기에 지금 매출이 작년 12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들 휴게소에 로컬푸드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같이들 저희가 이제 거기를 계속 가거든요. 갔더니 한 월 한 1억까지 찍더라고요. 매출이. 지역에 가서 보니까 품목도 거기 로컬푸드 이런 재단도 없고 해가지고 품목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또 거기다 그러니까 월 1억 매출을 찍으면 우리가 마진율을 몇 프로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0%를 보거든요. 10% 보죠. 예, 그럼 1,000만 농산물. 원 수익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유통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건비도 못 건지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사실 농협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샤벤샵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농산물 12%에서 10% 내릴 때 농협이 제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그랬더니 수익이 최소한 15에서 20% 받아야 된다고 왜 내리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농업인들의 서비스의 질들이 샤벤샵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시가 어려워도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들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자꾸 반영이 돼서 이렇게 또 늘리는 거라고 하는 걸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출연금 35억 본예산에 출연금 35억을 600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물건값이 반값 이상 뚝 떨어지겠죠.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1,000원 받던 거 500원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그죠? 뭐 저기를 그러면 다 상대적으로 한다고 하나로마트에서 500원짜리 판매하는 거 우리가 200원에 갖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말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네. 뭐 예산이라는 게 또 그렇게 또 저기 아니, 할수 있는 그러니까 여건들은 우리가 아니니까요, 분명히. 네. 이거는 지금 공공으로다가 우리 평택시의 세금으로다가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개인의 단체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냐고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적자 운영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어디 휴게소에서 몇억 며칠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걸 쫓아가야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고덕점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시면은 우리 팀장님들 사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팀장님들도 본인의 그 영향력에 대한 목적 달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 센터장님 의욕은 사실 좋아요. 센터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조금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할 때가 와 있어요. 사실 고민할 때가 와 있습니다. 지금 소사벌 그쪽 매장도 지금 임시로다가 가설로 해서 지금 매장 꾸려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가보니까 이렇게 판매율이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판매율이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억지로 가는 사업 평택시의 로컬푸드 농산물을 가지고 억지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호도가 좋아서 그냥 주문하면 갖다 주고 주문하면 갖다 주고 주문이 밀리고 막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팔아야 돼 물건을 억지로 해도 강매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꾸려진 매장을 충실히 운영을 해서 뭔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고 수익금이 다만 연간 1,000만 원이라도 생겼을 때 뭔가 투자에 제2의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들어요. 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옆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장들도 한 100평 이상씩 다 되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제대로 된 매장들 저희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배다리도 그 천막으로 쳐가지고 그 천막 그러니까 그래. 캔신이 운영하면서 지금 네. 그쪽이 그 어쨌든 안에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예 그래서 캔신 안에다가 이제 야간 작업해서 판넬로 해서 그 지금 시청 운영을 판매점도 캔신하고 혼자 거기서 예. 외롭게 그렇게 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도 어쨌든 어렵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농가들의 지금 저희한테 파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보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식으로 했냐면 저희가 뭐 예. 로컬푸드 여기 뭐 초에 올 연 초에 포장재 신규 사업도 올라왔잖아요. 포장재 지급하는 거. 하나로마트 직매장은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평택농협은 세교마트하고 본점마트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매장을 이용을 해서 농협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위탁 판매, 우리가 한쪽 사원을 그 안에다가 넣어주고 위탁 판매를 해도 뭐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팀장님들도 직장인데 응? 오래 이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적자 운영이 가게 되면 언젠가는 수습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님. 고맙습니다. 네, 손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아영 의원님 우려되는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는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세요. 각 매장들. 그리고 이제 뭐 평택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또 제대로 된 우리 지금 평택 휴게소에 있던 매장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평택 휴게소. 근데 이제 평택호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공간이고 하니까 그 운영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신경 써주시고 신경 많이 잘 쓰면 그래도 괜찮은 로컬푸드 매장이 되지 않을까.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매장. 그러니까 나머지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내 우리 관내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매장이지만 평택호 휴게소는 어떻게 보면 슈퍼우닝 브랜드 홍보도 가능하고 농산물 직접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곳으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좀 할 수 있게 이제 손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막 만들어지는 상황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평택호 휴게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3페이지 농특산품 기획생산 좀 보겠습니다. 기획생산은 하는 이제 목적이 어떤 출하 시기도 맞출 수 있고 또 계획된 생산량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생산자와 계약해서 하는 거죠. 직접적인 계약은 아직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가 1년을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생산자분들이 예. 요 시기에는 이제 뭐 호박이 그렇죠. 출하를 되는데 요 시기에는 좀 덜덜덜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기획 생산 형태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계약은 못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좀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계약까지 지금 이제 여기 등록 품목이 있고 등록 품목이 누적이 3,247개고 뒤에 등록 품목하고 지정 품목은 한 20개 되는데 이 등록 품목이 이해가 안 가네. 등록 품목 이제 저희 쉽게 이제 뭐 품목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잖아요. 호박부터 해서 가공까지 다 해서 이제 해는 품목이 네. 매장에 전체 네, 매장에 다. 등록돼 있는 기획만 아니고 네. 기획생산품 자료는 받아봤지만 매출은 괜찮죠. 예, 계속 저희가 신장사기.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농가도 자꾸 더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작년 4월부터 이제 포인트제를 하면서 회원제를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어가서 예.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제 확대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우리 노컬푸드 마케팅에서 SNS 이용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자료를 25년도, 24년도 블로그 방문 수가 24년도에 이제 특이한 게 7, 8월이 방문 수가 좀 적어요, 그죠? 네. 근데 매출하고도 연관이 같이 예. 있어요. 예, 아무래도 있죠. 7, 8월이 좀 7, 8월이 네. 아무래도 뜨거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뭐 생태원이나 이렇게 같이 끼고 있는 오성 같은 경우들은 이제 봄, 가을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여러 활성화되는데 7, 8월은 워낙 뜨거우니까 이제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이제 12월은 또 적어요. 예, 이게- 11월은 많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또. 10월, 11월에는 그러니까 여름하고 축제도- 예. 겨울에 예, 매출하고도 충분히 관계가 네 매출하고 또 당연히 관계가 크게 있죠. 그러신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올해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니까 친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2,000명 가까이 네. 되고 있고 메시지 노출 수가 7월 첫째 주에 9,238회 이건 어떤 내용이죠? 메시지 노출이라 그래서 우리 로컬 푸드에서 거기에 저 메시지를 뭐 전달한 게 예, 전달 뭐 이제 저희 뭐 이번에도 이제 통크레 세일을 하지만 예.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송출해 나가는 거죠. 고덕 직매장 판매 때 좀 많이 좀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경기도에서 네. 또 보조 사업을 받아 900만 원을 이제 해가지고 예. 거기 이제 카카오 채널에 친구 맺기 하는 분들한테도 그 뭐야 계란 한 판씩 예. 예, 아, 증정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줄을 서고 막 그러셨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또 이번에 통큰 세일 할 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고덕도 어쨌든 또 여러 가지 매출액이 좀 향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방문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아무래도 뭐 24년도는 어땠어요? 일평균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팀장님? 어떤 예, 그 홈페이지 방문객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월 그 한 754명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일평균으로 치면 한 25명, 26명 요 정도 수준 홈페이지 매일 방문객 이게 수 이제 그 있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25년도 1월 자료 아닌가? 1월부터 아, 맞습니다. 예, 7월까지? 죄송합니다. 25년도 자료 맞고요. 네, 24년도 네, 사실은 지금 24년도는 지금 24년도 홈페이지 누적 방문객 수는 13,769명으로 올해보다 사실 인원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12개월, 월 12개월이 우리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7개월인데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예. 거의 뭐 비슷하게 가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저희가 저기 뭐야 직원 뽑고 그럴 때 그분들이 제일 많이 받으시면 예, 그게 제일 많아요. 못난이 상품이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이거 브랜딩을 잘 만들었어요. 예,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디어가 좀 차관이 좋다. 그 조례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못난이보다는 바꿔야 될 것 같아. 착한 농산물, 우리 가치 농산물. 아우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농산물들이 사실은 가덕동 시장이나 이런 게 갈 때 전혀 못 가거든요. 다 폐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의 가장 큰 적이고 저희 재단들도 어쨌든 공공성을 가지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게 나는 되게 앞으로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긴 게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음식에는 문제가 없죠. 예, 없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규격화된 거는 그만큼 농약도 많이 줘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사람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관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못난이 농산물도 가격이 좀 비교해 보면 좀 싸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품질이나 어떤 그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손학명 의원님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셔서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로컬푸드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이야 팀장님들 감사드리면서요. 이 직매장 운영해 보니까 이제 지금 저 직매장이 그 5개? 5개. 총 직매장이 지금 운영인데 5개에서 직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충점이나 고덕점, 시청점은 24년도 거의 뭐 4월, 6월, 8월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인원이나 매출을 제가 지금 한번 봤어요. 매출에서도 보면은 이충점이 좀 그래도 많고 이충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지금 고독점이나 좀 시청점이 아마 한 분이 계시는 거니 고독점이 좀 힘들은 매출이나 판매 금액이나 이게 그거에 비해서 구매 고객 수나 이런 게 조금 좀 떨어지는 편이던데 여기에 운영비를 보면은 이충점 3억 2,100만 원, 고덕점은 3억이에요. 운영비가 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고덕점이 그럼 운영비가 과다하게 많이 치우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충점은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게 없는 평택시에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라 그런 비용들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임대 매장이다 보니 임대료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고덕점 임대료도 비싸고 네. 지역 여건상 그 뭐 사람 이게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뭐지 접근하기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여기가 좀 약간 매출이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충점은 이제 전에 농협이 또 한 운영한 게 한 5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아다시피 고덕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입주자가 지금서 이제 그 근처가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매출에 있어서 초기 또 더군다나 이제 개점한 지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매출액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보면 앞으로 이제 거기 옆에도 이제 아파트가 더 들어서고 더 개발이 돼서 완성이 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좋아져야 돼갖고 여기 운영비에 위해서 매출이나 모든 게 너무 고덕점은 좀 열악한 상태니까 네. 고덕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들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이제 추석에는 다 그때 저기 뭐 과수 같은 것도 다 새로운 새 상품으로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핵과일이 다 네. 나오니까는 또 특히 쌀을 햅쌀을 저희가 취급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기 추석 명절에는. 슈퍼원이 뭐 저희 평택에서 나오는 쌀은 다 추정이나 뭐 네. 끝맞이 다 하시는 거죠? 꿈맞이는 이제 그때는 생산이 안 되고 안 되고 고시가리가 생산이 돼서 고시가리만? 네, 그쪽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해들이라고 또 이제 그때 나오는 품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뭐 제가 매년 항상 할 때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지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5월, 3월, 4월, 5월 보니까 농산물이 관내도 많이 올랐어요. 네. 3월 달에는 보다도 4월 달에 5월 달에 개소 운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관내를 한번 봐봐 주세요. 관외가 더 많아요. 관내보다. 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급식은 가격도 가격이고 품질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초기 단계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3월 달부터 이제 학교를 3개 학교를 농산물을 넣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직 이제 좀 지역 농산물들이 들어가는 품목이 좀 적어서 그걸 좀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그럼 관외는 어디? 관에는 이제 저희 경기도나 이제 저희 그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 원예농협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외에 저희 평택산 말고 다른 것들 다 관내로 취급이 되니까 관내 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건은 이제 관내 농산물들을 늘려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좋은 현상인데 네. 관내가 훨씬 많아가지고 예. 관내도 관내만큼이나 좀 많이 활성화 시켜줬으면 예,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에서 말씀을 최소한 드린 노력을 거예요.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덕점이 다른 데 매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좀 우려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오성은 이용객 수는 조금 0.4% 줄었는데 5월 기준으로 따져서 근데 매출은 또 한 거꾸로 3% 늘었어요. 그럼 객단가가 좀
느는 거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객단가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이용자 수는 약 0.4%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으니까 한 번에 이제 구입하시는 단가가 좀 올라간 건가요? 네, 또 품목을 좀 저희가 다양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단가가 좀 올라가.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부분도 저도 뭐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게 이제 판매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좀 개념이 좀 다른 영역이 있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문화재단이나 뭐 청소년 재단을 비롯해 우리가 많은 재단들이 있는데 이런 재단들이 사실은 무슨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가 어찌됐든 이런 재단을 해서 운영하는 건 시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일정한 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예를 들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고 또 평택의 그 농업의 기반을 좀 닦아내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일정하게 당연히 예산을 시가 투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투여된 그 출연금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하시겠다는 말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판매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크시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평택에서도 지역 보면 지역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파는 데가 기존에 뭐 농협도 사실은 평택 농산물을 뭐 적극적으로 팔고 판매하기는 뭐 그 갖고 있는 또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이런 매장을 내므로써 평택의 농산물들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 알려지고 또 실제로 소비도 되고 하는 게 활성화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가 직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한 게 지금 4년 이제 올해가 이제 5년째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좀 전망 비전 그 속에서 우리 시가 좀 감수하고 갈 부분들은 가고 좀 투자의 개념 또 농민들을 위한 부분으로서 좀 폭넓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사실 1년에 예산 25억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업들 보면 뭐 상징적인 뭐 하나 건립하고 뭐 짓는데도 상징물이나 홍보하는데도 뭐 몇십억씩 쓰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것 속에서 저는 좀 우리 농민에 대한 투자 또 평택 농업에 대한 투자로서 좀 이 문제를 좀 바라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또 너무 그 부분 속에서 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좀 할 일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특산물 기획생산 속에서 보면 그 중에 지금 그 청양하고 MOU를 통해서 로컬푸드 교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원주하고도 그 맺었잖아요. 네, 도시 그 교류 협약을 뭐 원주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도 뭐 의원님도 오셨지만 저희도 가서 일단은 이제 기술센터하고 저기가 됐고요. 거기는 또 재단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기 관계 부서하고 해서 거기 품목들을 좀 따로 가서 이제 거기 나오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근데 사실 신선품은 유통기한 때문에 어렵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특별한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교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그런 도시들하고도 그 뭐 도시이기도 하고 또 복합 거기도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네. 좀 교류가 또 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이게 질의드리면 카카오톡이 올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됐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나름대로 좀 물론 7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지만 네. 나름대로 뭐 기대하는 성과나 이런 게 좀 있는지 또 어떤 뭐 드러난 뭐 어떤 좀 효과가 좀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많은 고덕 쪽에서 되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행사도 했지만 되게 좀 많이 좀 호응이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회원 가입한 분들 한 2만 명 넘는 분들을 카카오톡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서 어쨌든 이제 좀 매출액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 측면에서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아까 이 카카오톡 들어가서 보니까 그 30% 할인 행사한다고 네. 그 공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우리 이용하시던 분들 또 회원분들한테 잘 좀 홍보하고 가입을 많이 좀 참여시켜서 로컬푸드 좀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그 소통 홍보관이나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로컬푸드나 이런 그 카카오톡이 운영되거나 이제 사업들이 하고 있는 것도 좀 널리 알려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그 로컬푸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그런 매장도 거기 보니까 그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매장들이 좀 주변에 알려져서 좀 평택에 우리 농산물이 잘 또 그게 바로 판매가 또 잘 돼야 또 우리 생산자 분들한테도 기여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 평택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북에 휴게소 운영하다가 그건 로컬푸드가 운영한 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매장 하나 없는 데는 평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좀 판매장 개설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 농민들한테도 좀 자부심도 좀 키울 수 있고 아니 자기네 지역에 있는 휴게소에도 매장이 없는 그런 평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또 뭐 걱정하시는 또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책들도 좀 잘 찾아서 잘 이제 사업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